안녕하십니까. 2024년 2분기 PYSR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산학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Reclip Resource Efficient Clip by Training with Small Images 라는 논문으로 2023년 TMLR에 게재된 논문이고 구글 스칼라 기준 현재 인용수 5회를 기록 중입니다. 클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효율적으로 클립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중 저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기존 원본 이미지에 비해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계산량을 세이브하였고 학습 끝부분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학습함으로써 이미지 정보 손실을 좀 방어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또한 이 이미지 인베딩 차원수를 이제 16으로 대폭 하향시키면서 계산량을 줄이고 좀 더 리소스 이피션트하게 학습을 시킨 방법론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미지와 언어상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함께 발생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랭귀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매우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좋은 학습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론은 단순성과 범용성 측면에서 이 인식 및 검색 태스크 분야에 매우 적합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립입니다. 클립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듀얼 인코더로 형성된 구조이며 각 인코더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합니다.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데이터를 포지티브 페어라고 하고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들을 네거티브 페어라고 할 때 이 한 배치에는 하나의 포지티브 페어와 배치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의 네거티브 페어가 존재를 하고 이 포지티브 페어 간 유사도는 높아지게 네거티브 페어 간 유사도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하늘색 대각행렬은 연결된 포지티브 페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결되지 않은 네거티브 페어로 보시면 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손실함수로 인포NC 로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지티브 페어 간 유사도를 높이고 네거티브 페어 간 유사도를 낮추는 이러한 과정을 유도하는 로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배치 단위의 연산이 수행이 되고 이 동일한 배치 내에 네거티브 페어가 많아질수록 분모가 커지면서 기본 로스 세팅 값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학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로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미지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보는 로스와 텍스트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보는 두 가지 로스를 각각 계산한 뒤에 그 두 가지 로스의 평균을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오픈 보캐뷸러리 디텍션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는 학습 과정에서 못 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객체 검출을 수행하는데요.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 강아지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를 대상으로 객체 검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호랑이에 대해서 객체 검출을 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이제 성능을 확인하는 태스크인데요. 이러한 태스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바로 엘리스 데이터셋입니다. 1000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각 카테고리 내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하는 대규모 벤치마크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의 특징으로는 이 희귀한 카테고리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또한 카테고리별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해 소수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문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클립 관련 연구는 고급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이 이미지와 캡션 같은 이미지와 그 라벨이 자연어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라벨과 다르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왼쪽 아래 보이시는 이 벌스냅 같은 경우에 이 새는 어떤 새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비해서 이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캡션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모델 측면에서는 고차원의 노이즈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와 대량의 계산이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다 라는 것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즉, 클립 연구에서는 큰 배치 사이즈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를 위해 큰 GPU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연구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기존 클립의 이제 배치 사이즈가 32,000 이상이고,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나 이런 GPU가 이 주변에서 보기 힘든, 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갖추기 어려운 연구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존재하는 클립 연구에서 이미지 인코더가 이 계산의 병목 현상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아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 인베딩 차원수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이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사전 학습 연구에서 이 시퀀스 인베딩의 길이가 441, 784와 같이 매우 길었고, 이러한 긴 길이의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이 되긴 했지만 계산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과도하게 큰 차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는 224 곱하기 224의 이제 고정된 이미지 해상도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미지 해상도가 클수록 좋은 성능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계산량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전학습 단계에서 작은 이미지를 통해 클립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킨 뒤 마지막에 파인 튜닝 단계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학습함으로써 컴퓨팅 자원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는 리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지 해상도는 64, 이미지 시퀀스 랭스는 16으로 줄여서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켰고, 이 실험의 결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로샷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태스크에서 계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하였고, 특히 오픈 보큐뷸러리 디텍션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이미지도 시각적 정보를 충분히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의 예시 중에 3번 이미지를 보시면 이 해상도가 64로 작을지라도 이게 강아지이고 갈색 강아지이고 뭔가 어딘가 뛰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 정도의 정보 습득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해상도의 이미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각적 정보를 완전히 잃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을 하였고, 이 이미지 마스킹 기법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 작은 이미지로 변환하는 다운샘플링 경우에는 원본의 이미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미지 마스킹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조절하는 것이 성능 저하 없이 토큰 랭스를 공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원본 이미지에서 저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할 때 계산 복잡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장표입니다. 왼쪽에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HWP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라지 N 같은 경우에는 한 이미지당 패치의 개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인코더를 VIT를 사용을 했을 때 결국 트랜스포머 내에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토큰의 개수, 이미지로 치면 패치의 개수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여기 앞서 이제 표현한 H와 W가 원본 이미지 라지 H, 라지 W가 있을 때 이 축소 비율을 고려를 하면 이 오른쪽 아래와 같은 계산 복잡도가 나오게 되고, 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 패치의 길이,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축소 비율 기준으로 약 R 4제곱분의 1의 계산 복잡도를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R이 2일 때, 즉 이미지를 2배만 축소시켜도 계산량이 약 16분의 1이 되면서 계산량을 약 93.75%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로 봤을 때는 셀프 어텐션의 계산량이고, 이 최소로 봤을 때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FC 레이어를 살펴보면 계산 복잡도가 배치 사이즈 곱하기 토큰의 개수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과정을 그대로 거쳤을 때 R 제곱분의 1의 계산량을 가지게 되고,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엔 최소 R 스퀘어분의 1부터 최대 R 4제곱분의 1의 계산량 세이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 사이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배치 사이즈를 감소시키면 결국 리소스 측면에서 세이브가 가능하지만, 이 컨트러스티브 러닝에서 각 데이터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생성을 하고 그 레프레젠테이션 생성의 품질이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큰 사이즈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 리소스를 감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 고해상도 이미지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인데, 이 결국에 저해상도 이미지로 사전 학습을 하는 메인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시각적 정보를 반영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해 능력을 가진 모델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파인 튜닝 해줌으로써 좀 상세한 시각적 정보로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구조부터 살펴보면 이미지 인코더는 아까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VIT 계열을 사용을 하였고, 텍스트 인코더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 인코더 기반이기만 하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패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 VIT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한 16을 사용하였고, 트레이닝 스텝 같은 경우에 25만 스텝과 55만 스텝 두 가지 스텝을 모두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리포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케줄러나 옵티마이저, 웨이트 디케이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였고, 이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기 위해 16,000 이상의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였습니다. 파인 튜닝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224와 448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메인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으로 웹LI 데이터셋 중 영어로 구성된 서브셋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TPU v3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photo of object의 이름과 같이 기존 클립 연구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계산량 측면에서 이 계산량을 표현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된 코어의 수와 학습 시간을 곱해서 컴퓨팅 리소스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계산량 측면에서 먼저 보시면 리클립이 매우 효율적임을 볼 수 있고, 리클립의 이 사이즈를 112, 80, 64로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그에 따르는 계산량이 비례하게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뒤에 F20K라는 것은 파인튜닝 과정을 포함시킨 것인데요. 결국에 이 트레이닝 스텝 자체를 조금 줄이고 파인튜닝 과정을 학습에 포함시켜서 계산량을 최소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 태스크 하나씩 살펴보면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 측면에서는 클립에 비해 엄청난 감소를 보였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이 기존 클립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진 못했지만 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고, 일부 벤치마크 데이터셋, 이 이미지넷 A라는 데이터셋에서는 리클립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결국 이 작은 컴퓨팅 리소스에서도 급격한 향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결과를 확인할 태스크는 제로샷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계산량이 기존 클립에 비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존 클립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피규어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전 장표와 유사하게 작은 컴퓨팅 리소스에서 성능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고, 심지어 기존 클립은 이제 컴퓨팅 리소스가 매우 큰데 반해 작은 컴퓨팅 리소스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G플롭스를 비교한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리클립의 G플롭스가 기존 클립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10배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 리클립에서 어느 정도의 해상도로 감소시킬 것인지에 따라 이 계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작은 이미지의 해상도일 경우 더욱 G플롭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오픈 보캐뷸러리 디텍션에 대한 실험과 그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은 엘비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일반적이고 자주 등장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후 새롭고 생소한 카테고리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아래의 결과를 보시면 기존 소타 모델이었던 ROVIT에 비해 AP 매트릭스가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리클립은 넓은 범위의 대상에 대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데 적합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레벨에서의 비교입니다. 비교 방법론을 살펴보시면 위쪽은 라지 스케일의 학습 방법이고 중간은 효율적인 클립 트레이닝 방법론입니다. 리클립은 이미지 해상도를 80과 64만을 사용한 결과를 리포팅하여 기존 효율적인 클립 트레이닝 방법론보다 작은 계산량을 기준으로 결과를 비교합니다.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필립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리트리벌 태스크에서는 리클립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일부 태스크의 경우 리클립이 라지 스케일 방법과 유사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뷸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과연 학습 끝에 고해상도 이미지로 파인튜닝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동일한 학습을 진행하고 난 뒤 추가적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했을 때와 진행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성능인데요. 그 결과 성능이 대폭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 파인튜닝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계산량이 늘어나겠지만, 그 늘어난 계산량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토큰 임베딩의 길이에 따른 계산량 및 성능 비교입니다. 물론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 이미지에 대한 토큰 임베딩 길이를 줄였기 때문에 이 텍스트 토큰 임베딩 길이에 대해서도 비교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 이 텍스트 랭스가 64일 때보다 16일 때 계산량 측면에서는 당연히 더 적은 계산량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능 측면에서도 모든 태스크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해당 현상에 대해서 기존 존재하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이미지 토큰 랭스 또한 많이 작기 때문에 그의 적정한 크기의 텍스트 토큰 랭스를 선정해서
학습 효율성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배치 사이즈로 학습했을 때의 성능 비교입니다. 배치 사이즈를 4K로 감소시킨 경우 계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는 하지만 성능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라지 배치 사이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계산량이 좀 증가하더라도 이 큰 배치 사이즈를 유지하여서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멀티그리드 학습 전략의 효과입니다. 이 멀티그리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텝이 점차 늘어나면서 배치 사이즈는 작아지고 이미지 사이즈는 커지는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뭔가 계산량을 세이브 하면서 이미지를 늘리면서 정보량은 또 유지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이제 멀티그리드 방식인데,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 방식으로 이제 스텝 수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을 하였고, 결국 이런 방식을 시도를 해보았지만 정작 이 멀티그리드를 사용한 방식이 그 계산량도 더 많았고 이 성능 또한 뭔가 유의미하게 엄청 높은 성능을 보이진 못해서 결국에는 멀티그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멀티 스테이지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을 실험합니다. 사전학습에서는 해상도를 112로 하고 파인 튜닝에서는 해상도를 448로 하는 방식 하나와 파인 튜닝 과정을 224번, 444번 총 2번에 나누어 진행을 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파인 튜닝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함으로써 좀 계산량이 더 들더라도 더 좋은 성능과 학습 안정화를 기대하였겠지만 실제 결과는 이 계산량 증가에 비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마지막 비교 실험으로는 이미지 마스킹과 리사이징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쪽 관련 분야의 논문을 읽었을 때 이 계산량을 세이브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분야를 나눌 수 있고, 이 이미지의 정보량을 축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저해상도를 사용하는 것과 이미지 마스킹을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에서도 혹은 앞에 이 논문 설명에서도 그런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리클립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환경, 뭐 배치 사이즈라던가 아니면 트레이닝 레시피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유지를 한 채 결국에 이 리클립에서 사용하는 저해상도를 이미지가 마스킹된 상황으로,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마스킹되지 않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응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비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동일한 비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참신한 비교이면서 나중에는 이 결국에 마스킹을 해서 이피션트하게 클립 트레이닝을 한다는 논문에서도 이렇게 저해상도에 대한 뭔가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컨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 이 학습 과정을 메인 트레이닝과 끝부분에 일부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메인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작은 이미지 해상도를 기반으로 좀 빠르게 많이 학습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컴퓨팅 자원 요구 사항을 최소로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리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다양한 태스크에서 계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하였고, 특히 이 오픈 보큐블러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에서는 소타를 달성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팅 리소스를 정의할 때 코어스와 학습 시간을 곱해서 표현을 하였고, 이 리클립의 기본 논리가 어쨌든 하나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보고 학습하는 것보다
좀 더 러프하지만 더 많은 이미지를 보고 학습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논리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논리 과정이 좀 이해되고 어찌 보면 설득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여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한 이 방법론을 비교하는 어블레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아래 피규어를 보면서 되게 느꼈던 건데 이 본인의 방법론인 이 리클립의 장점을 되게 잘 표현한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국 이피시언트 클립 트레이닝 분야에서 이 이미지가 가진 정보의 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분야 중에서 이 저해상도 기법과 이미지 마스킹 기법 이 두 가지는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논문은 저해상도를 활용한 기법을 사용을 했고 이미지 마스킹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로 이제 이미지 마스킹 기법을 적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클립 트레이닝을 하는 연구에서 어떻게 이 저해상도 기법보다 마스킹이 더 나은지 그거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궁금하고 조금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